서기 927년 후삼국 시대에 대구 팔공산을 중심으로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로 대구와 관련된 대표적인 전투이자 왕건과 견훤 간에 벌어진 공산전투, 이른바 팔공산 동수전투입니다. 동수전투가 벌어졌던 10세기 초반은 신라와 고려 그리고 후백제 등 삼국이 대립하던 후삼국 시대였는데요. 천년왕국 통일 신라가 저물어 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특히 고려 왕건과 후백제 견훤 간에 후삼국 통일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 시기 벌어졌던 전투 가운데 대구 팔공산 일원에서 벌인 동수대전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 벌인 3대 전투 중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수는 팔공산에 있는 사찰인 동화사를 의미하는데요. 팔공산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라 공산전투라고도 불립니다. 공산전투는 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담고 있는데요. 왕건에게 있어 공산전투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신순겸과 김낙 장군을 잃고 견훤에게 대피하여 큰 상처를 받은 생애 최악의 전투였습니다. 공산전투가 벌어졌던 당시 배경은 이러했습니다. 후백제 견훤이 세력 확장을 위해 신라 수도인 경주 쪽으로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라 수도 경주의 코앞까지 도달하게 되자 크게 위기감을 가진 신라가 고려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왕건 군대가 참전하게 되면서 비로소 공산전투가 시작됩니다. 고려시대 전반에 관한 역사서인 고려사에 의하면 이때 왕건이 신라의 구원 요청에 대해 1만의 병력을 파견하는 등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 경주가 후백제에 넘어가게 된다면 후삼국 통일의 주도권을 놓칠 위험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군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경주는 함락이 되었는데요. 그러자 왕건이 곧 이어서 정예 기병 5천을 거느리고 직접 출전하게 됩니다. 경주를 점령하고 돌아가는 후백제 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의 팔공산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큰 싸움인 공산전투가 벌어졌는데요. 공산전투의 과정과 결과는 고려사 저료와 동사강목, 신순겸 행장기 등의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산전투 당시 신순겸과 김낙 장군이 중심이 되어 군대를 지휘했는데요. 전투가 후백제 공격에 밀리면서 왕건군은 절체절명의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신순겸과 김낙, 전이갑과 전의갑 장군 등은 왕건을 탈출시키기 위해 지혜로운 묘책을 실행하는데요. 신순겸이 눈에 잘 띄는 왕건의 전투복을 대신 입고 왕이 타는 의가를 타고 왕건인 척 하고 싸운 것입니다. 이 묘책으로 인해 견훤 군사들이 신순겸을 왕건으로 알고 그쪽으로 집중 공격하게 되었고요. 그 사이 왕건은 병사의 옷으로 바꿔 입은 채 어렵사리 탈출하게 됩니다. 고려사에 의하면 후에 왕건이 신순겸을 비롯한 장수들의 전사를 매우 슬퍼했으며 지묘사를 창건하여 그 명복을 빌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묘는 왕건을 구한 지혜로운 묘책을 뜻합니다. 팔공산 동수전투에서 견훤에게 최악의 패배를 당하고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왕건은 금호강을 건너 대구 압산 일대로 피신했고요. 계속해서 압산의 은적사와 안일사, 왕굴과 임유사 등을 거쳐 낙동강을 건너 고려 수도인 개경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대구에는 왕건이 견훤에 쫓기면서 팔공산에서 금호강, 압산에서 낙동강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유래된 왕건의 전설과 흔적이 곳곳에 지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후백제군의 고려 군대가 격파되어 흩어진 고개인 파군제와 왕건이 탈출하다가 겨우 마음을 놓은 곳에서 유래한 안심지역이 있고요. 지혜로운 묘책으로 왕건을 구한 신순겸 유적지가 있는 지묘동과 왕이 피신했던 동굴인 왕굴 등이 있습니다. 대구에는 이러한 설화와 흔적을 배경으로 한 테마길인 팔공산 왕건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고려태조 왕건과 후백제 견훤 간에 팔공산에서 펼쳤던 공산전투는 왕건이 패하고 견훤이 크게 승리하는 걸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 후 왕건은 대구 공산전투에서의 패전을 거울 삼아 절치부심하여 그 뒤 안동의 고창전투와 구미선산의 1, 2천 전투에서 잇따라 크게 이기면서 통일의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대구 팔공산 일대에서 펼쳐졌던 동수대전, 이른바 공산전투는 고려가 후삼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 중 하나로 왕건과 견훤의 공산전투가 있습니다. 공산전투는 서기 927년 대구 팔공산을 중심으로 펼쳐진 대구와 관련된
대표적인 큰 전투였는데요. 대구 지역에는 고려 왕건과 후백제 견훤의 공산 전투와 관련한 역사적 유적과 지명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왕건과 견훤의 싸움은 주로 팔공산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관련 지명은 대구시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는데요. 이러한 지명들은 주로 후백제와 고려 간의 접전지와 왕건이 탈출하며 들린 장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통일신라, 중화기자, 민족의 명산인 팔공산은 몇 가지의 지명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공산 전투에서 신순겸 장군을 비롯한 김낙과 김철, 전의갑과 전의갑, 전락 장군, 그리고 호원보와 손행 장군 등 8명의 장군들이 왕건을 지켰다고 해서 원래 공산이었던 이름에 8팔자를 붙여 팔공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공산이 8고을에 걸쳐 있어서 생겼다는 설과 팔공산 동화사 창건 설화에 나오는 팔간자와 관련되었다는 설이 있고요.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있었던 비수전투 격전지에 있던 산인 팔공산 지명을 차용했다는 설 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동구와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의 경계에 도덕산이 있습니다. 그 도덕산 아래에 대왕제 고개가 있는데요. 한국 지명 유래집에 의하면 신라로부터 원군 요청을 받은 왕건이 이 고개에서 군사 5,000명과 함께 수경했다는 데에서 지명이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금호강과 동하천이 합류하는 두물머리 근처에는 살레라 불리우는 순우리말 지명이 있는데요. 화살로 가득 찬 하천이라는 의미로 한자로는 전탄이라고도 불립니다. 살레는 왕건과 견훤이 하천을 사이에 두고 양 진영에서 수천의 군사들이 쏜 화살이 너무 많아서 하천을 가득 메울 만큼 치열했던 전투 상황을 알 수 있는 지명입니다. 현재 대구 북구의 동변동과 서변동 지역을 일컫는 지명인 무태가 있습니다. 무태의 지명 유래에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왕건이 군사들에게 태만하지 말고 각별히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무태라는 지명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대구 서변동에 있는 석예서원 환성정기에는 이러한 유래를 알 수 있는 동적여조, 지토, 견훤시, 경군왈, 무태자야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 왕건 군대가 이곳을 지날 때 지역 주민들의 부지런함을 보고 태만한 자가 없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합니다. 무태 지역에서 팔공산 쪽으로 가다 보면 영경동이 있습니다. 이 영경이라는 지명 또한 왕건이 이 지역을 지날 때 마을에서 책 읽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해옵니다. 영경동에는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천년 느티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왕건과 견훤의 공산 전투를 지켜본 유일한 나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경동과 지묘동 사이에 나팔고개가 있습니다. 공산 전투에서 크게 패한 왕건의 군대가 퇴각하고 있었는데요. 백제군의 진군 나팔 소리를 듣고 왕건 군사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해서 나팔고개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나팔고개를 지나면 동구 지묘동이 나옵니다. 지묘동의 지묘는 지혜로운 묘책이라는 뜻인데요. 신순겸 장군이 후백제군의 눈에 잘 띄는 왕건의 전투복을 대신 입고 왕건인 척 싸우고 후백제군을 자신에게로 유인함으로써 왕건을 위기에서 구한 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순겸이 자신의 죽음으로써 왕건을 구한 것인데요. 왕건은 신순겸이 전사한 장소에 그 충성을 기리기 위해 지묘사를 세웠습니다. 지묘동이라는 동명은 지묘사가 있던 동네라는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격파되었다는 뜻에서 붙여진 고개인 파군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려군이 후백제군에게 크게 패한 것에서 유래한 지명이 파군이고 지형적인 특성이 고개라서 파군제가 된 것입니다. 신순겸 장군 유적지 뒤편에 세모난 모습으로 봉우리가 우뚝한 산이 있는데 왕건의 탈출과 연관이 있는 왕산입니다. 왕건이 파군제 전투에서 패한 후 잠시 물러나서 몸을 수습하고 살아난 곳이라는 뜻에서 왕산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왕산 아래에 신순겸 장군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왕건을 구하고 장렬하게 전사한 신순겸 장군을 기리는 곳이고요. 신순겸 장군의 동상과 그를 기리는 표충사와 표충단, 순절비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신하던 왕건은 동화사 뒤에 있는 연불암 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불암 인근에 있는 집채만한 큰 바위를 보고 그 위에 앉았는데요. 도주하던 왕건이 퇴로를 궁리하면서 이 바위에 혼자 앉아 있었다고 해서 1인석이라 불려집니다. 그리고 파군제를 넘어 복무동으로 탈출 중이던 왕건이 홀로 앉아 쉬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바위인 독자암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왕건이 혼자 앉아 있었던 바위인 독자암 이름에서 유래된 도감서당도 있습니다. 왕건이 참패를 당하고 탈출하면서 불로동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마을에 나이든 어른은 없고 어린 아이만 있다고 해서 그 마을 이름을 불로동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광동에 실양이 마을이 있습니다. 실양이는 공산 전투에서 패한 왕건이 달아나던 중 이곳에서 주먹밥을 얻어먹고 호련히 사라져서 왕이 사라진 곳이라는 뜻에서 실왕리가 되었는데요. 실왕리로 불리던 것이 차츰 음이 변하여 실양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실왕리에는 공산전투와 관련하여 현재 신순겸 장군의 공덕을 기리는 모형제와 신순겸 장군의 유허비가 있는데요. 유허비란 선현의 자취가 있는 곳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비를 말합니다. 왕건은 계속해서 피신하던 중 초래봉에 올랐습니다. 팔공산 일대의 주능선인 초래봉은 왕건이 올라가 하늘에 승리를 기원하는 제천의식인 초래를 행한 봉우리라는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왕건이 견훤의 군대를 피해 동쪽으로 계속 탈출하던 중 잠시 몸을 숨긴 산봉우리인 돈지봉이 있습니다. 왕건은 시지를 탈출하여 안심지역에 와서야 후백제군의 추격을 따돌렸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야 살았구나 싶어 마음 놓고 안심했다는 데에서 현재 안심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안심지역은 속칭 반야월이라 불리는데요. 그 이름의 유래가 고려왕건이 쫓기던 중 이 지역을 지나갈 때 때는 반야, 즉 한밤중이고 중천에 달이 떠 있어서 그 도주로를 비추었다고 한 데서 연유합니다. 왕건과 관련된 지명은 대구 남구 압산 지역에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안지랑이는 왕지렁이라는 별명을 가진 견훤에게서 유래되었습니다. 필사적으로 탈출한 왕건이 압산의 안지랑골에 있는 안일암 근처에 은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안일암까지 수색했는데요. 왕지렁이의 후손이라 전해지는 견훤이 왔다고 해서 왕지렁이가 되었다가 발음의 편리상 안지랑이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압산으로 탈출한 왕건은 계속해서 은적사 부근의 자연동굴에 은신하여 숨어 지냈습니다. 그 굴을 은적굴이라고 했는데요. 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사찰이 은적사가 됩니다. 그리고 왕건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쉬어갔다는 유래를 가지는 안일사가 있습니다. 안일사는 항일 민족운동 애국단체인 조선국권회복단이 결성된 역사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견훤군사가 압산 안일암 인근까지 들이닥치게 되자 왕건은 급히 안지랑골 정상 부근에 위치한 동굴로 피신했는데요. 왕이 피신했던 굴이라고 해서 왕굴이라고 불립니다. 왕건은 왕굴에 머무르다가 압산을 넘어 반대편에 있는 임휴사 근처로 숨어들었는데요. 임휴사는 왕건이 잠시 머물며 휴식하고 간 곳이라는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성군 다사읍 내곡리에는 왕선고개, 즉 왕선제가 있습니다. 왕건이 도주하다가 이곳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숨을 돌리고 몸과 마음을 수습하고 새로운 결의를 세우게 되었다고 해서 왕선고개로 유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대구 지역을 무사히 탈출한 왕건은 성주와 김천 지역을 거쳐 고려 수도인 개경으로 돌아가 훗날 후삼국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대구에는 왕건과 견훤관의 공산 전투에서 유래된 스토리와 지명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전설들이 다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만큼 공산 전투가 대구 일대의 지명에 끼친 영향이 크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구에는 고려 태조 왕건과 후백제 견훤의 팔공산 동수전투 전설을 배경으로 한 테마길인 팔공산 왕건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총 길이 35km에 이르는 팔공산 왕건길의 출발점은 바로 신순겸 장군 유적지입니다. 평상신시 시조인 신순겸 장군은 고려를 건국한 개국 1등 공신입니다. 신순겸의 원래 이름은 능산이었는데요. 몸이 장대하고 특히 활솜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왕건과 함께 황해도 평산 지역으로 사냥을 나갔는데요. 하늘 위에 기러기떼가 날고 있었습니다. 왕건이 날아가는 기러기떼를 가리키며 신순겸에게 저 기러기떼 중 세 번째로 가는 기러기를 맞출 수 있겠는가 라고 하자 화살을 쏴서 그 기러기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이에 감동한 왕건으로부터 신시성과 순겸이라는 이름을 받고 평산 지역을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평상신시의 본관이 평산이 되는 유래입니다.
이 일화를 모티브로 파군제 삼거리의 신순겸 장군 동상 뒤편에 사안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안도는 기러기를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서기 927년 대구 팔공산 일대에서 벌어진 공산 전투에서 고려 왕건은 후백제 견훤에게 대패하고 위급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고려군은 파군제에서 거의 전멸하게 될 정도로 형세가 매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당시 고려 태조 왕건은 특별한 왕의 전투복을 입고 의가를 타고 있어 후백제군의 눈에 잘 드러났었는데요. 그대로 있으면 후백제군에 포위되어 목숨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신순겸이 왕을 구하기 위해 특별한 계책을 내놓습니다. 자신이 왕의 투구와 갑옷으로 바꾸어 입고 왕이 타는 의가를 대신 타고 군대를 지휘함으로써 후백제군이 자신을 노리도록 하는 유인책인데요. 신순겸이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까지 왕 대신 죽음을 자청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견훤의 군사들은 신순겸이 왕건인 줄 알고 그쪽으로 집중 공격하게 되었고요. 신순겸이 시간을 끄는 사이에 왕건은 일반 병사의 옷으로 바꿔 입고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려 1등 개국 공신인 신순겸은 치열했던 팔공산 동수전투에서 주군인 왕건을 구하고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전투가 끝난 후 왕건은 위왕대사, 즉 왕을 대신하여 전사한 신순겸의 장례를 왕의 장례에 준하는 최고의 예로 지냈다고 합니다. 공산 전투가 치열하게 펼쳐졌던 팔공산 일대에는 왕건과 신순겸 관련 전설과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팔공산이 있습니다. 공산 전투에서 신순겸과 함께 김낙과 김철, 전의갑과 전의갑, 전락장군, 그리고 호원보와 손행장군 등과 같은 8명의 장수들이 크게 활약했는데요. 공산 전투에서 이들 8명의 충성스러운 장수가 왕건을 지켰다고 해서 원래 공산이었던 이름에 8팔자를 붙여 팔공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고려시대 전반에 관한 역사서인 고려사에 의하면 왕건이 공산 전투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장렬히 전사한 신순겸을 추모하기 위해 지묘사를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지묘는 공산 전투에서 왕건을 구한 지혜로운 묘책이란 뜻이고요. 현재의 지묘동 동명은 지묘사가 있던 동네라는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동구에 파군제 고개가 있습니다. 파군제는 고려의 군사가 격파되었다는 뜻에서 붙여진 고개 이름인데요. 다시 말하면 고려군이 후백제군에게 크게 패한 것에서 유래한 지명이 파군이고 지형적인 특성이 고개라서 파군제가 된 것입니다. 파군제 삼거리에는 큰 칼을 옆에 찬 신순겸 장군의 동상이 있고요. 동상 뒤편에 파군제에서 후백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충렬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묘동에는 대구시 지정기념물 제1호인 신순겸 장군 유적지가 있습니다. 신순겸 장군 유적지는 고려와 후백제의 공산전투가 벌어졌던 역사적 현장이며 왕건을 구하고 장렬하게 전사한 신순겸의 충절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신순겸 장군의 동상을 비롯해서 표충사와 표충단, 순절비 등을 세우고 장군의 충절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평강동에 실양이 마을이 있습니다. 실양이는 공산 전투에서 패한 왕건이 달아나던 중 이곳에서 주먹밥을 얻어먹고 혼련이 사라져 왕이 사라진 곳이라는 뜻의 실황리가 되었는데요. 실황리로 불리던 것이 차츰 음이 변하여 실양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실황리에는 공산 전투와 관련하여 신순겸의 공덕을 기리는 모형제와 신순겸 장군 유허비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유허비란 선현의 자취가 있는 곳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비를 말합니다. 훗날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후에도 자신을 대신해 목숨을 내놓은 신순겸과 김낙 장군에 대해 추모의 정을 잊지 않았는데요. 국가의 큰 행사인 팔관회를 개최할 때 신순겸과 김낙 장군 두 공신의 형상을 만들어 의복을 입혀 함께 자리에 앉혔다고 합니다. 왕건의 후손인 고려 16대 왕 예종은 이러한 사실에 감명받아 신순겸과 김낙 두 장군을 애도하는 노래라는 뜻으로 도 이장가를 지어 두 장수를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평상신시의 시조인 신순겸의 후예들 중에는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대학자인 이율곡의 어머니이자 5만원 지폐의 주인공인 신사임당이 있고요. 임진왜란 때 당금대 전투에서 크게 활약한 신립장군과 조선말 최초의 평민 출신 의병장이었던 신돌석 장군 등이 있습니다.